개념원리 수학상 수업을 해요. 오늘 할 내용은 그 방정식과 부등식의 두 번째 단원인 2차 방정식 할 거예요. 여러분은 페이지 100쪽 보면 돼요. 2차 방정식은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배웠던 내용에서 더 첨부되는 내용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단순히 그냥 그때 알고 있던 내용에다 우리가 이제는 허수를 나타내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허근을 구하는 정도? 딱 그 정도니까 여러분이 중학교 3학년 과정을 복습한다. 이렇게 그 정도만 생각을 하면 여러분이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100쪽에서는 특강이라고 해서 1차 방정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차 방정식에 대해서 새로이 말하는 내용은 없고 우리가 1차 방정식을 구할 때 통상적으로 1차 방정식은 1차니까 해가 하나야. 딱 이 정도로 배웠죠. 그런데 우리가 그 중학교 과정에서 배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디테일하게 나가면 해가 하나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해가 무수히 많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해가 없는 경우도 있었죠. 그 경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고 넘어갈 거예요. 첫 번째 경우 최고차 계수가 0이 아니야. 그러니까 x의 계수가 0이 아니야. 그러면은 0이 아니니까 나눠도 되지. 내가 이거 해를 구하면 그때는 0이 아니니 나눠서 이렇게 해가 하나 나오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해가 하나인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a가 0일 수도 있잖아요. a가 0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어버려. 0 곱하기 x는 b꼴이 되어버려. 그런데 여기서 b가 0이면 0은 0이니까 참이지. x에 어떤 수가 들어가도. 그런데 b가 0이 아니면 얘는 무조건 거짓이야. 그래서 여기서도 b가 0일 때와 b가 0이 아닐 때로 나눠서 풀 건데 만약 b가 0이야. 그러면 이거는 0 곱하기 x는 0꼴이야.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항상 참이거든? 이런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해가 무수히 많다 라고 부를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두 글자로는 부정이라 부릅니다. 지금 설명하는 부정이라는 말은 굳이 알 필요 없어요. 해가 무수히 많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0 곱하기 x는 0이 아닌 수가 되어버려. 그러면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참이 될 수는 없거든? 이런 경우가 해가 없다야. 해가 없다는 두 글자로 불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1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이니까 이거 일단 잘 기억을 하고 두 번째로 알아야 되는 내용은 절대값이에요. 이후에 2차 방정식도 마찬가지고 1차 방정식도 마찬가지고 절대값이 들어간 방정식을 배울 거야. 그러면 절대값이 들어간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절대값을 나눠서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럼 절대값의 정의를 한번 볼 거예요. 내가 절대값 x를 계산을 하고 싶어. 그러면 이거는 만약 x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면 절대값은 그대로 나오지. 이때는 x가 되는 거야. 하지만 x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작아. 이때는 절대값이 그대로 나오면 안 돼. 부호를 반대로 만들어줘서 나와야 되거든. 막 x가 된다. 이렇게 우리는 절대값이 있는 방정식이 있을 때는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아이가 플러스일 때, 크거나 같을 때야. 같다는 크다랑 성격이 비슷해서 여기에 붙여줍니다. 그리고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로 풀어서 무언가를 해결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을 좀 해보면 책에 예제 문제가 있어서 그거로 할게요. 바로 아래 살짝 예제라고 있거든? 이거의 해를 구해달래. 그러면 여기서 단순하게 해를 구할 수는 없다고 이제는. 우린 여기서 해를 구할 때는 절대값을 풀어서 해를 구할 건데 절대값을 푸는 방법 첫 번째 경우.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1이잖아. 1보다 클 때 작을 때로 나눠서 푸는 거야. 자, 1보다 크다? 그러면 절대값 안에 있는 친구는 그대로 나온다. 짝대기가 괄호로 바뀌면서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그럼 이때 해를 구할게. x는 마 8이다. 그런데 나는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가정했는데 마 8이 나왔지. 이게 어떤 경우인지 알아? 나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가정하고 해를 구했어. 이렇게 이항해서 하는데 그 x가 마 8 나왔어. 그럼 답이 없는 거야. 알겠지? 주어진 범위에 해가 들어가 있지 않을 땐 답이 없는 거예요. 이때는 답이 없습니다.
노답이라고. x가 1보다 작아. 그럼 절대값을 풀면 짝대기가 괄호로 변하고 앞에 부호가 반대돼요. 그럼 이때 해를 구하면 얼마가 되냐면 그 3x는 8이 돼. 8 맞지? 1, 1, 1? 1이니까 맞냐? 6이 돼. 그럼 x는 2지. 그런데 주어진 범위에 들어있기 때문에 얘는 답인 거야. 이런 식으로 나눠서 푼다고. 할 수 있겠어?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여러 개짜리도 있어. 그럼 엄청 복잡하다. 그래서 나눠 푸는 거는 내가 지금 한 것처럼 클 때, 작을 때로 나눠서 해구하는 걸 연습을 좀 하세요. 알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2차 방정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우리는 중3과정에서 2차 방정식을 배웠어요. 2차 방정식은 최고차가 2차인 방정식을 2차 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런데 사실 방정식을 구하는 배우는 가장 큰 목적은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가 2차 방정식이에요. 최고차가 0이 아닐 때. 그러면 이때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이 뭐 있었나요? 해를 구하는 방법. 근해공식 전에 인수분해야. 인수분해가 되면 단순하게 인수분해를 할 거야. 여기서 말하는 인수분해는 X자 인수분해야. 두 번째, 근해공식을 배우기 전에는 제곱근해 방법으로 제곱근해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도 배웠어. 그런데 이거는 되게 지저분해.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공식으로 만들자 해서 만든 게 근해공식이야. 근해공식은 두 가지가 있죠. 오리지널, 짝수공식. 자, 오리지널은 2a분의 마 b 뿔마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오리지널이야. 그런데 짝수 근해 공식도 있어요. 짝수 근해 공식은 어떤 경우냐면 이런 꼴일 때, x의 개수가 짝수일 때는 공식이 a분의 자,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b자리잖아. 요거의 절반을 b 다시라고 쓴 거야. 마이너스 b 다시 뿔마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 ac야. 차이는 얘는 약분된 식이다. 그 말은 짝수라고 하더라도 위에 거 쓰면은 해를 구할 수 있다는 거고, 거기서 한 번 더 나아가서 만약 여기 x의 개수가 짝수였다면 일반 근해 공식을 쓰면 무조건 약분된다는 이야기야. 약분이 안 되면 너희가 계산이 틀린 거야. 그러니까 짝수인 애는 무조건 약분이 되니까 약분된 식, 이거를 짝수 근해 공식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짝수 근해 공식을 계산을 했을 때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는 얘가 양수인 것만 배웠지. 루트 안의 값이. 그런데 오늘부터는 루트 안의 값이 음수인 것도 배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어떻게 배웠냐면 2차 방정식의 근은 서로 다른 두 실근 갖는다 라는 것과 중근. 이 중근은 실근일까 허근일까? 실근. 세 번째는 해가 없다를 배웠는데 이제는 그 해가 없다를 서로 다른 두 허근 갖는다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를 거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해는 좀 더 정확한 이름을 가지고 표현을 할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배우는 2차 방정식의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알겠죠? 인수분해 방법 이런 거는 문제 풀면서 설명을 할게요. 2차 방정식의 연산을 할 때는 여러분이 일단은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를 하고 모든 걸 해결을 해야 되고요. 단 2차 방정식의 기본꼴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니까 그렇게 정돈해놓고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자, 이 2차 방정식을 풀어볼게요. 푼다는 건 해를 구하는 거야. 어떻게 할까? 전개하자. 그럼 여기 전개하면 이거 암산 가능하니? 그치? 여기는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8이야. 그래서 다 왼쪽으로 이항해서 는 0을 만들게. x제곱 마이너스 9x 마 10은 0. 인수분해가 될까? 안 될까? 그러면은 이게 x 마 10이랑 x 뿔 1이지. 그러면 답을 적을 때는 x는 10 또는 x는 마 1. 어떤 패턴인지 알겠지? 두 번째, 얘는 어떻게 계산할 것 같아? 6을 곱해야 해. 그런데 여기서 보통 실수는 두 군데에서 일어난다? 첫 번째는 여기가 만약에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서 괄호를 안 쳐서 실수하는 경우, 두 번째는 여기다 6을 곱하지 않는 경우, 그 두 가지만 주의하면 돼요.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나? 이건 해볼게. 근해 공식 써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6을 곱하면 여기는 3x 제곱 더하기 3. 6을 곱하면 여기는 6을 곱하면 마 6이야. 그러면 인수분해 안 되지. 근해 공식 쓸게. 나 그 짝수 공식 쓸 거야. 짝수 공식을 쓸 때 헷갈리면 b 다시를 적어도 얼마니? 2야. 그러면 x는 a분의 a는 얼마야? 1분의 마이너스 b 다시 뿔마 루트 b 다시의 제곱 4 마 ac 9. 그러면 x는 마이 뿔마 루트 마오니까 이걸 어떻게 쓰죠? 그렇지? i는 루트 밖에 써야 돼. 이거 아직도 실수하는 친구들 있거든? 그것만 주의하면 돼요.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2차 방정식. 얘는 어떻게 푸냐면 여기서 약간 창의력 있는 아이들은 여기서 곧바로 x자 인수분해를 해버리더라고. 그럼 진짜 잘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는 조금 좋지 않아. 그래서 여기서 방법 하나를 알려주면, 혹시 우리가 푸는 방정식 중에서 최고차 계수가 그 무리수나 무리수 할게. 제곱근 할게. 제곱근이나 i가 있을 땐 없애주고 간단하게 만들어서 푼다. 그래야 더 쉬워서 없애고 풀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 루트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뭐일 것 같아? 아니지. 제곱하면 차수가 커지니까 좋지 않아. 등식이라서 똑같은 수를 곱해줘야 돼. 그래야 식이 안 달라지잖아. 어떻게 할까? 그치? 합차하듯이 여기다가 루트의 뿌리를 곱해주는 거야. 그럼 여기다만 곱해주면 식이 달라지지. 여기다도 곱해주는 거야. 그리고 여기다도 곱해주는 거야. 이렇게. 이해했니? 그럼 똑같은 걸 곱해줬으니까 식 자체가 달라지지 않았지. 그럼 최고차 계수 얼마 돼? 그치? 그냥 1 돼. 그 다음에 얘 계산하면 얼마인지 알아? 이거 제곱근 하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이거 은근히 암산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렇지. 3 더하기 루트야. 그 다음 얘는 이거지? 자, 이거 풀면 돼. 어떻게 풀까? 그렇지. X자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그럼 인수분해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 한번 해보자. 안 되네. 그러면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 얘를 쪼개야 해. 이렇게 하고 다시 만들어. 뭐겠냐? 그냥 이거지. 하고 1. 이건 되지. 이거였어. 근데 잘못한 거야. 그러면 다시 적을게. x는 1 또는 x는 2 더하기 2 루트 2. 인수분해할 때는 나처럼 이렇게 감으로 하면 안 되고 끝까지 확인을 해야 해. 안 그러면 틀리다.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고요.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이제부터는 조금 간단하게 빨리빨리 풀 수 있어. 한근이 그 다음 2차 방정식이 한근이 1일 때 실수 a의 값과 다른 한근을 구하세요야. 이건 어떻게 할까? 발생은 1을 기원하고
x에 1 집어넣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a 마 1, 마 a 제곱, 뿔 1, 뿔 2a, 마 2는 0이야. 영이니까 부호 다 바꾸면 이렇게 되네. 그럼 a는 2 혹은 a는 1이다. 자, 문제 낼게. a는 2일까 1일까? 왜 1은 안 돼요? 그렇지. a가 1이면 대입하면 2차 방정식이 성립하지 않아. 그렇게 a가 2인 걸 구했어. 그러면 구한 2를 다시 한번 집어넣는다. 얘는 x제곱 이렇게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x 2 집어넣으면 플러스 2는 0이지. 그럼 여기서 똑같은 식이네. x는 1, x는 2니까 다른 한근 구할 수 있죠. 이렇게 구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절대값 기호가 있는 거 어떻게 하라 그랬지? 그치. 나눠서 풀어야 해. 단, 나눠서 풀어서 구한 답이 주어진 범위 안에 들어있어야만 답이다. 그러면 첫 번째 거 한번 해보자. 이건 어떻게 나누지? 그치. 클 때 작을 때로 나누는 거야. 근데 클 때 갖다를 붙이라고 이건 보통 약속 같은 거예요. 그럼 이때는 인수분해가 안 돼. 근해 공식 써야 돼. 짝수분해 공식 쓸 거야.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마 1 뿔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1 마 ac 5 x는 마일 뿔 루트 6이거든. 마일 뿔 루트 6이 답일까? 마일 마 루트 6이 답일까? 마일 뿔 루트 6이 답이야. 왜 마일 마 루트 6은 답이 아니지? 그치. 우리는 x가 0보다 클 때 답을 구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x가 0보다 작아? 그럼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 5는 0이 돼. 그럼 이거 해를 구하잖아. x는 1 뿔마 루트 6 된다. 여기서 여기 앞에만 달라지는 거야. 그럼 일단 x가 1 뿔 루트 6일까? 1마 루트 6일까? 1마 루트 6이야. 왜냐하면 x가 0보다 작을 때니까. 이런 식으로 나눠 풀면 돼. 되게 지저분하지? 실수하지 않아야 해. 자, 얘는 어떻게 할까? 1보다 클 때 작을 때로 나누면 돼. 그러면 1보다 클 때 x제곱 마이너스 3x는 절대값으로 풀면 어떻게 되지? 그치. 그럼 여기 x 마 3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4x 뿔 3은 0이야. 그러면 그때 x는 1 혹은 x는 3이지. 이때는 둘 다 된다. 내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가정했잖아. 그럼 두 번째 x가 1보다 작을 때 x제곱 마이너스 3x는 마 x 뿔 1이니까 마 2가 돼. 그럼 x제곱 아니지 마이너스 2x 뿔 2는 0이거든. 여기서 해를 한번 구해보자. 뿔 1이면 마이 어디가? 아, 뿔 1이구나. 그치? 그러면 여기서 뿔 1은 0이지. 이거 완전 제곱식이야. 그런데 여기서 x가 1 나오는데 이 1은 주어진 범위에 들어있지 않으니까 답이 아니야. 그건 이미 여기서 구했었다. 알겠지?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돼. 다음 페이지 보자. 다음 페이지는 활용 문제예요. 그 활용 문제 잠깐만 볼게요. 활용 문제 하기 전에 확인 체크 122번 잠깐 보자. 이거는 설명 안 한 거라서 이거 설명 안 한 거라서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이거는 잘 보고 따라해. 연습을 하라고. 절대값 하나인 거는 되게 쉽게 할 수 있어. 그런데 여기서 제곱이랑 루트잖아. 얘도 절대값이야. 얘는 절대값 2개짜리 문제야. 굉장히 복잡한 문제다. 그럼 얘는 어떻게 푸냐면 자, 수직선으로 나타내보자. 수직선상에 이 절대값이 변하는 수가 0이야. 쟤는 2거든? 생각을 잘 해봐. 만약 여기에 x가 있어. 그러면 이때는 0보다 작기 때문에 이 절대값은 음수로 풀려. 그 다음 이 절대값은 음수로 풀려. 이때는 둘 다 음수로 풀려. 그러니까
첫 번째 절대값도 마고 두 번째 절대값도 마라고. 하지만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을 때 이 첫 번째 절대값은 양수일까 음수일까? 음수지. 두 번째 절대값은? 그치. 이렇게 풀려. 그리고 얘가 여기 있을 때는 둘 다 양이야. 이렇게 x의 범위가 절대값이 0이 되는 얘네들을 기준으로 얘네 셋이 다 절대값이 풀리는 개념이 다르다고. 그래서 이때는 그 절대값이 0이 되는 게 0과 2니까 세상을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풀어줘야 돼. 아까는 절대값이 하나였으니까 두 개로만 나눠주면 돼, 세상을. 이번에 세상을 세 개로 나눠서 풀면 된다. 해볼게. 첫 번째는 x가 0보다 작을 때 이쪽 세상이야. 그러면 얘 절대값이 음수로 풀리고 음수로 풀려. 그럼 얘는 마x 뿌리. 얘는 음수로 풀리니까 뿔 x가 돼. 이렇게 암산하면 좀 헷갈리니? 할 수 있겠어? 응. 그럼 이게 x제곱 더하기 다 오른쪽으로 이항하고 있다. 2x 마 3은 0이거든? 여기서 x는 마 3과 1 나와. x는 마 3과 1이 나와. 그런데 1은 주어진 범위 안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답이 얘가 되는 거야. 두 번째. 이번엔 이쪽 세상이다. 0과 2 사이. 그럼 이렇게 계산하잖아. 0보다 작을 때, 0보다 클 때니까 0일 때 계산을 안 하는 거지. 0일 때는 여기서 계산을 한다. 이렇게 기억해. 이 0이라는 애는 오른쪽이랑 같이 계산할 거야. 갖다가 들어가는 거는 큰 거랑 같이 계산한다고. 0보다 큰 거랑. 이거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틀리냐? 그렇진 않아. 약속 같은 거야. 그럼 이 범위에서 첫 번째 절대값은 음수로 나와. 하지만 이 두 번째 절대값인 얘는 양수로 나오니까 마x가 그대로 나온다. 그럼 여기서 x제곱은 3이거든. x는 뿔마 루트 3이지. 주어진 범위 안에 들어있는 애는 루트 3 하나다. 세 번째.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마찬가지야. 원래 2보다 크다는데 2를 확인을 안 해줬으니까 여기서 같이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외울 때는 그러면 아니면 왼쪽에 붙인다라고 외우던지. 자, 이 상황에서는 둘 다 양수로 풀려. 얘는 x제곱 마 2x 뿔 1은 0이거든. 그럼 여기서 x는 완전 제곱식이라 1 하나 나온다. 얘는 답이 아니야. 됐지? 이렇게 답 구하면 돼. 할 수 있겠어? 이것만 여러분이 주의하세요. 요거 잘 봐야 돼. 이거 마3이야. 자, 그 다음은 이제 활용할 거거든요. 활용은 다른 중학교 때 배웠던 다른 활용보다 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활용이 훨씬 쉽습니다. 필수예제 5번 한번 보자. 그림과 같이 한 변이 12m인 정사각형 모양의 꽃밭에 일정한 아 모양의 길을 만들었더니 넓이가 100이 되었다. 길의 폭은 얼마인가? 이건 솔직히 뭐 계산할 필요도 없는 문제지. 답 아니 이거? 이거 암산 가능하지 않아? 이게 왜 쉬운 문제냐면 이런 문제는 여러분이 어떻게 푸는 게 좋냐면 상상을 이렇게 해버려. 얘를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내린다고 생각해. 그러면 길이 이렇게 되는 거랑 같은 개념이거든? 무슨 말이냐면 선을 잘라서 여기를 아래로 붙이는 거야. 그러면 나는 길을 x로 잡을 거야. 그러면 여기는 12마 x지. 그럼 여기도 12마 x지. 넓이가 100이래. 맞지? 꽃밭의 넓이가 100이지? 그럼 x는 얼마겠니? 2겠지. 보자마자 풀 수 있는 되게 쉬운 문제다. 그래서 이쪽 활용은 물론 내가 여기서 식을 세우는 것도 니네가 할 수 있지만 대충 이렇게 감으로 구하는 것도 연습을 좀 하세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내용이거든요. 원래는 뒤에 특강이라고 가우스 기호가 포함된 방정식이 있는데 여기는 조금 길어. 그래서 나중에 차후에 따로 여기를 다시 설명을 해줄게. 니네가 처음 배우는 거라서. 그러면 여러분은 106쪽까지 숙제로 풀면 되는데 중요한 내용은 여기서 연산 실수가 있으면 안 된다. 꼼꼼히 보고 좀 잘 체크를 하세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